네, 오늘은 뭐 우리나라 경기도 아니고 롯데 얘기도 아닌데 WBC 기간이기도 하고 조금 이제 오늘 지금 시간이 1시니까요. 3월 12일 1시 10분이니까 일요일 정오에 펼쳐질 체코와의 경기를 앞두고 11일 토요일 7시에 이제 체코와 일본과의 경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경기를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보면서 좀 든 생각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경기를 하기 전에 조금 얘기를 하고 싶어져가지고 네 좀 방송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 말 방송에 가까워서 이거는 제가 어떤 막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한 건 아니고 그냥 경기를 지켜보면서 좀 든 생각을 얘기하려고 이렇게 켰는데요. 일단 결과는 사실 2대 10으로 체코가 대패를 했는데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상당히 우리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이 10일에 일본한테 지대 진행됐던 과정과 상당히 유사한 느낌을 받았고 그 다음에 좀 체코 선수들의 그런 실력이 사실은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왜냐면 일본이라는 같은 상대를 맞이하고 이제 경기를 했는데 비슷한 결과, 비슷한 패턴 이렇게 흘러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재미있게 느껴져가지고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오늘 경기를 보면 굉장히 좀 재밌게 진행이 되는데 결과는 2대 10으로 체코가 크게 졌지만 그래도 3회까지는 1대 3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유사하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재밌는 부분이 뭐였냐면 일단 이날 체코의 선발로 나왔던 사토리아 선수가 우한 선수가 나왔는데 이 사토리아 선수가 기록을 보시면은 3이닝 동안 3실점을 했는데 사실 첫 2이닝 동안 굉장히 잘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상당히 느린 패스트볼과 상당히 느린 체인지업 두 개만 가지고 이제 일본 타선 상대를 했어요. 네, 상대를 했는데 패스트볼이 137, 8밖에 안 나오고요. 체인지업이 130대 초반이 나왔는데 체인지업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1회 2회 동안은 체인지업을 일본의 자타자들이 전혀 공략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왔고 심지어 그래서 우타자들한테는 좀 컨트롤에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일본의 이제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자타자들을 봉쇄를 하면서 2회까지는 무시점 투구를 했고요. 네. 그리고 3회까지도 사실 오타니 선수를 삼진으로 잡을 정도로 이제 잘 맞고 있었는데 그 뒤에 사실 이제 한 바퀴가 돌기 시작하면서 이 선수의 패턴이나 이런 체인지업의 변화 각도들을 일본 타자들이 캐치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우타자한테 이게 어려움이 있다는 거 좀 알기 시작하면서 3회째 이제 좀 난타를 당하기 시작했고 결국 3이닝 3회째 3점을 주면서 물론 3이닝 3실점이면 좋은 투구를 했죠. 네, 했지만 조금 이제 어려움을 보이고 내려가고 그 뒤로 사실 이 선발이었던 사토리아 선수보다 뒤에 나온 투수들이 더 일본 타선을 상대를 하지 못하면서 뭐 4회 내 4회 넉점, 5회 한 점, 8회 2점 주고 결국 10점을 실점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런 패턴이 일단 첫째로 굉장히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2회까지는 김강현 선수가 이제 일본 타선을 잘 막고 있었는데 한 바퀴 돌고 3회부터 김강현 선수도 사실 체력적으로 어려움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일본 타자들도 김강현 선수를 공략을 하기 시작하면서 우르르르 무너졌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나온 투수들이 결국 김강현 선수보다 좋지 못한 투수들만 계속 나오면서 점수를 많이 주게 되는데 체코 같은 경우도 이날 패턴이 거의 똑같았거든요. 네. 그래서 선발이었던 이 사토리아 선수 뒤에 나온 선수들이 뭐 흘로우흐, 토메크, 두페크, 찹카, 라비노 뭐 이런 선수들이 나왔는데 이 선수들이 전부 다 사실 일본 타자들이 제대로 공략을 하지 못하면서 이제 시점을 많이 하게 됐다는 거 일단 이게 비슷했고요. 그 다음에 타격에서도 일단 체코가 심지어 선취득점을 했어요. 1회 이날 사사키 로키 선수가 선발로 나왔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놀랐던 게 뭐냐면 체코 선수들이 사사키 로키 선수의 공을 컨택하는 것도 저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사키 로키 선수가 이날 163km까지 공이 나왔고요. 구속이. 그리고 패스트볼은 거의 100마일 이상, 그러니까 160km 이상의 공을 던졌어요. 그리고 뭐 스플리터 포크볼 역시 140에서 145km를 이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구위를 역시나 보여줬거든요. 네, 근데 이날 사사키 선수가 3.2이닝 동안 자책은 아닙니다. 그 에라 때문에 시점을 했기 때문에 3.2이닝 동안 2피안타 1실점, 3, 4, 4구 8개 삼진이었는데 물론 삼진을 압도적으로 많이 잡았습니다만은 이 사사키 선수가 체코 선수한테 포인트에서 3개나 내줄 것이다. 그 다음에 안타도 사실 장타를 2루타를 또 맞았고 2루타를 맞은 후에 유격수 송구 실책으로 시점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상했던
그 결과와는 조금 차이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사사키 선수가 어찌됐건 실점을 했고요. 포인트도 3개나 내줬고요. 그 다음에 체코 선수들이 사사키 선수의 공을 컨택을 하고 정타를 많이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제 한 2회 정도 이제 하고 나니까 1회 돌고 2회 정도 들어가고 나니까 이 일본의 배터리가 눈치를 챈 거죠. 이 체코 선수들이 빠른 볼은 따라가고 컨택이 된다. 근데 포크볼은 역시 못 따라간다고 이제 알게 되면서 포크볼 위주의 투구를 하면서 3.2이닝 이제 투구를 하고 그 65개가 걸려가지고 내려가게 됐는데, 아무튼 이런 점이 좀 인상 깊었어요. 사실 걱정이 일단 1차적으로 되는 게 뭐냐면, 일단 내일이 아니죠. 이제 오늘 체코전 선발에 박세웅 선수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체코 선수들이 불과 한 15시간 전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체코가 7시에 경기를 하고 다음날 12시에 게임을 한다는 게 우리 팀이 좀 호재일 수 있어요. 왜냐면 한 12시간 정도 만에 다시 경기를 하는 거니까 체력적인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 사사키 선수의 165kg짜리 공을 한 15시간 전에 봤다가 박세영 선수의 150 정도의 공을 본다 이러면 사실 공이 수박만하게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박세영 선수가 좋은 선수지만 객관적으로 사사키 로키 선수보다는 이제 떨어지는 선수이지 않습니까? 당연한 얘기지 않습니까? 뭐 구속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네. 그래서 물론 박세영 선수가 이제 토요일 일본전에서 좋은 모습으로 잘 이제 막아줬지만, 이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다는 걱정이 조금 들었어요. 아무래도 이게 상대적인 게 너무 크다 보니까. 네.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또 이 한국과의 경기가 좀 이 체코가 일본 경기가 비슷하다고 느꼈는 게, 이 경기에 안타도 11개를 쳤고 에라도 1개였고 그 다음에 보이넷도 10개를 체코가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이넷을 9개 줬는데 보이넷 내준 거 거의 비슷했고요. 그 다음에 안타를 맞은 숫자도 비슷했고 실점한 것도 거의 비슷했고 양 팀의 점수 차도 거의 비슷했고요. 우리 9점이었는데 이제 체코는 8점, 그 다음에 에라도 심지어 1개 내준 것까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진짜 느낀 게 뭐냐면, 이 체코 선수들의 전반적인 기량이 대한민국 선수들과 거의 비슷하다. 예, 그리고 투수들의 평균 구속이나 컨트롤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낫다고 느끼는 부분도 분명히 느낄 정도였고, 그 다음에 사실 이거는 좀 인종의 차이인데, 이 슬라브족이죠. 네, 체코 이 북유럽 슬라브족들이 기본적으로 워낙에 하드웨어가 좋고요. 그다음에 워낙 힘도 좋고 장사민족입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체코 선수를 보면서 이제 느낀 게 어떻게 저렇게 몸이 정말 좋을까.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근육이 막 엄청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몸의 프레임 자체가 달라요. 보고 있으면 정말 정말 보면은 힘이 정말 장사겠다는 느낌이 그냥 바로 들 정도고, 그래서 이게 그 다 본업이 있고 이렇게 투잡으로 야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오타니 선수가 아니고 그 사사키 선수의 165kg짜리 공을 통타해서 2루타를 만들어내고 컨택을 하는 게 피지컬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수비적인 모습에서도 사실 굉장히 그 엄청난 민첩한 동작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거든요. 네, 굉장히 소위 이제 동물 운동 능력으로 소위 수비를 커버하는 모습도 여러 번 볼 수가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아래 방송에서 얘기를 했듯이 그 유격수를 보고 있는 맨시크 선수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 대회 2할 오픈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 단기전이기 때문에 뭐 타율이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데, 이 맨시크 선수가 물론 이날 경기에서는 유격수를 시색을 하긴 했습니다만 앞선 중국전에서도 그렇고 이날 일본전에서도 에라 한 개 말고는 수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맨시크 선수가 사실 우리나라에 와도 충분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느낄 정도로 수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제가 느꼈고 타격에서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맨시크 선수를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 말고는 뭐 소가드 선수가 제일 유명하죠. 이 체코팀 선수 중에서 유일한 메이저리그 경험을 한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맨시크 선수가 굉장히 인상 깊었고, 또 5번 타자로 나왔던 M 맨시크 선수가 있는데 이 V 맨시크 선수가 있고, 이 맨시크 선수가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맨시크 형제들을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체코 선수들이 뭐 객관적인 전력상에서 모자라다고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비슷해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서 정말
정말 죽기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죽기로 해서 체코를 이겨야만 하고 2라운드에 진출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 사실 충격요법으로 생각하면은 체코한테 지면은 진짜 온갖 조롱과 함께 이 한국 야구의 이 거품에 대해서 정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이게 여론화가 정말 될 건데, 근데 최소한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진짜 사실 호주나 일본한테 지는 거는 실력적으로 질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체코한테 지는 건 사실 있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의 지금 지경이라는 굉장히 어이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체코 경기가 절대로 쉽지 않을 것이고 대등한 경기를 할 확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체코가 설령 무너지더라도 경기 중반부까지는 굉장히 팽팽할 확률이 좀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면 체코도 지금 1승 1패잖아요. 1승 1패고 남은 경기가 한국 호주전인데 지금 우리 B조 상황이 상당히 지금 좀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금 B조가 일본이 3승으로 일단은 뭐 2라운드 진출이 확정이 됐다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호주가 2승이고 그다음에 체코가 1승 2패, 대한민국이 2패, 중국이 3패인데 사실 뭐 중국은 이제 떨어졌다고 봤을 때 결국은 호주와 체코의 싸움이 지금 돼버렸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네, 그러니까 2위 자리에 놓고 그렇게 되는데 물론 호주가 지금 상당히 앞서 있는 상황이긴 한데 문제는 이제 경기 일정이 그 오늘 일요일 7시에 일본과 호주가 경기를 해요. 근데 물론 일본이 이제 진출이 확정이 됐고 호주는 이 경기를 필사적으로 이기려고 할 거예요. 이기면 이제 2라운드에 진출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근데 야구라는 게 오히려 일본이 힘을 빼고 경기를 하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실 일본은 그 한국전에 굉장히 이제 집중을 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체코전을 이제 거치면서 타격감이 또 완전히 올라온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제 제가 봤을 때 호주전에 무라카미 선수만 터지면은 일본은 계획대로 착착착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근데 일단은 3승을 했다고 해서 사실 일본이 또 홈이기 때문에 막 경기를 설렁설렁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일본이 야구를 할 때만큼 정말 진지하고 네, 열심히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체코 입장에서는 이 12시에 열리는 정오에 열리는 한국 경기를 체코가 잡아버리면 사실은 2승 1패가 되고요. 그 다음에 호주가 2승 1패가 일본한테 지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이 흐름이 혼전으로 가게 됩니다. 예, 혼전으로 가게 되고 2승 2패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경기에서 호주냐 체코냐가 결정이 되게 되겠죠. 근데 결국은 이제 마지막 경기가 호주와 체코의 이 맞대결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재미있게도. 그러니까 2승 1패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체코가 대한민국을 이기고 호주가 일본에 지면은 2승 1패 상황에서 13일 월요일 12시에 호주와 체코가 맞대결을 하는데 결국은 이 맞대결에서 이기는 팀이 이제 2라운드에 진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체코 선수들이 정말 죽기 살기로 할 거예요. 우리나라와의 경기에서.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 체코 선수들만큼 지금 동기부여가 될까?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그 체코와 중국 경기를 다 이기고 나도 기도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미 2패를 충격적으로 하면서 이미 많은 그런 동기가 많이 사라졌을 확률이 높거든요. 국내 여론도 지금 굉장히 안 좋고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조금 이제 한 11시간 뒤에 열릴 체코전이. 예.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습니다. 그냥 사실 전 개인적으로는 이번 대회가 너무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못하는 거를 빼면은 그 5회 WBC인데 정말 완벽한 대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야구 팬 입장에서 WBC 대회를 지금 보면서 이렇게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서 제가 거의 뭐 하루 종일 야구를 보고 있어요. 네. 12시 경기 보고 7시 경기 보고 거의 뭐 또 오늘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시부터 또 니카라과 대 푸에르토리코 경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드디어 C조, D조 경기가 이제 출발을 하는데 뭐 이어진 4시 반에 콜롬비아, 멕시코 또 9시에 정말 빅매치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도미니카 대 베네수엘라 경기 그 다음에 11시에 영국 대 미국 경기 이렇게 뭐 오늘 일요일에만 경기가 진짜 많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경기가 있어가지고 사실 야구 팬 입장에서는 정말 행복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하루고 또 이런 대회 기간인데
저는 일단은 뭐 도미니카 베네수엘라 경기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요. 네, 한데 뭐보다 재밌다고 느끼는 거는 이 11일 토요일, 야 어제죠. 어제도 경기가 이랬단 말이에요. 일단 중국 대 호주가 2대 12였는데 중국도 이 또 나름대로 그래도 경기 초반부까지 버텼어요. 네, 또 버텨내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 그 다음에 또 파나마 대 이탈리아에 또 2대 0으로 파나마가 이겼는데 굉장히 지금 A조가 대혼전 양상입니다. 이래가지고 A조가 지금 대만이 또 네덜란드를 9대 5로 잡으면서 대만이 2승 2패가 됐고 네덜란드가 2승 2패고 파나마가 4경기 다 했는데 2승 2패고 쿠바가 1승 2패 이탈리아가 1승 2패예요. 그러니까 지금 A조 같은 경우에는 어느 팀도 지금 1라운드, 2라운드 진출이 확정이 된 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가보고 계산을 해야지 이게 나오는 상황인데 사실 WBC에서 이 정도의 정말 대혼전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한 분들은 별로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A조에서 이렇게 정말 재미있게 지금 굴러간다는 게 굉장히 전 기뻐요. 그러니까 세계 야구의 수준이 정말 이제 엇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말인즉슨 더 이상 이제 야구가 진짜 물론 로컬 스포츠가 맞고 축구처럼 막 그렇게 되기는 힘들겠죠.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물론 WBC가 이제 국적 제한도 없고 여러 가지로 좀 프리하게 열어주는 게 있어서 이 정도로 온 것도 물론 맞아요. 물론 맞지만 근데 1회 때, 2회 때 이런 때 WBC를 생각해보면 그때는 진짜 한 6개국, 7개국 정도만 제대로 할 수 있는 나라들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20개 팀 전부 다 야구가 돼요. 진짜 야구가 되고 어느 팀이 어느 팀을 잡아도 놀랍지 않은 정도까지 지금 경기가 굴러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수준 자체가. 그러니까 아마 다음 대회, 다다음 대회쯤 되면은 뭐 유럽 팀들이 충분히 뭐 일본을 일격할 수도 있는 그 정도까지 수준이 이르를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흐름을 보니까. 예. 그러니까 6년이란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만큼 야구 변방이라고 생각했던 유럽 국가들이 정말 성장을 많이 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게 너무나 재미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차이니스 타이베이 대만이 사실 초반에 이제 1패를 파나마한테 충격에 대패를 했는데 또 뒤에 이탈리아, 네덜란드를 잡으면서 2연승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가 업이 돼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런 대만의 활약도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어요. 기쁘게. 왜냐면 또 아시아 야구의 자존심이라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네, 근데 사실 일본은 또 한참 사실 앞서 있는 나라라고 팀이라고 생각했을 때 대만은 사실 항상 우리나라 좀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 한 수 아래라고 항상 생각을 했죠. 근데 지금 대회를 보니까 대만은 정말 물론 실력 이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대만 선수들이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지금 대만 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냥 저는 이런 게 좀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대만 선수들이 진짜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비록 이제 안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대회 전체로는 굉장히 성공적인 대회가 되고 있고 이 WBC 대회가 출범할 때 목표를 했던 야구의 세계화라는 목표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WBC가 이제 밀려가지고 6년 만에 열리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 호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6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사실 야구를 원래 잘 하던 나라들이 어느 정도 좀 정체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시기 동안 야구의 변방이라고 생각했던 나라들이 발전을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저는 이런 게 되게 재미가 있고 사실 그리고 그 유럽 국가들 그러니까 뭐 네덜란드, 이탈리아, 체코 그 다음에 영국 뭐 이런 국가들이 각을 잡고 야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 특히 체코를 보면서 많이 느끼는데 물론 체코는 아시다시피 그 리그가 있지만 세미 프로 리그고 다 본업이 있고 이런 상황이지만 이런 얘기를 저도 뭐 여러 커뮤니티 채널에서 많이 봤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WBC나 야구에서 좀 그 강팀으로 할 수 있었던 거는 남미나 유럽 팀들이 야구를 안 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코 선수들 하는 거를 보니까 한 10년만 있으면은 우리나라가 장담은커녕 힘들 것 같거든요. 이 따라오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물론 이 피지컬적인 차이가 기본적으로 나는 게 있기는 한데 우리나라가 야구 강국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착시효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 상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치를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거. 근데 물론 어려워지겠고 야구가 세계화가 될수록 우리나라가 세계 무대에서 성적을 내긴 당연히 어려워질 거예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한 거고
그러면은 이게 다른 피지컬 좋은 나라들이 이제 하니까 우리는 막 우회할 수 없다 이래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일본은 뭡니까? 일본은 똑같은 동북아 민족이고 심지어 피지컬이 평균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딸리는 부족한 민족이잖아요. 일본인들의 평균 체격이 이런 것들이. 근데 뭐 일본에서 물론 이제 체격이 좋은 선수들 많이 있지만 체격이 그렇게 크지 않은 선수들도 160kg 펑펑 던지고요. 155kg 펑펑 던지고, 뭐 무라카미 선수도 사실 체격이 압도적이진 않잖아요. 물론 좋은 몸을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좋지만 무슨 뭐 190 뭐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56홈런을 친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피지컬적인 것, 뭐 인종적인 거 핑계 대는 건 사실은 웃긴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 당장에 대만만 봐도 대만도 뭐 같은 이제 동북아 민족이지만 잘해주고 있잖아요 이번 대회에서. 그래서 물론 점점 어려워지겠지만 이게 무슨 우리가 동아시아인이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저출산 때문에 뭐 인재풀이 줄어들고 물론 이런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치면 대만은 인구가 일시당초 2,400만인 거예요. 예, 그런 걸로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인구 대비해서 이제 저민 인구가 줄면서 당연히 스포츠를 잘할 수 있는 선수가 점점 줄겠지만, 그렇게 치면 사실은 뭐 끝도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보다 그 유소년 인구가 작은 나라들이 훨씬 많잖아요. 특히 중남미 이런 국가들은.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실들이 뭐 어려워지겠지만 많이. 근데 그런 거를 떠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개선들은 최대한 하고 잘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잘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인식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이번 WBC 대회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너무나 이런 막연하게 우리나라가 그래도 세계에서 한 7, 8위권의 야구 실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위인 나라는 뭐 도미니카, 베네수엘라, 푸에르토리코, 미국, 일본 뭐 요 정도가 아닐까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위에 한 5팀은 최소한 더 있는 느낌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좀 보면서 대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예, 좀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 방송이 조회수는 별로 안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 얘기도 아니고 그냥 제 주저주저 얘기한 거라서. 근데 야구를 정말 좋아하고 야구를 정말 사랑하는 야구 팬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WBC 대회를 보면서 굉장히 느끼는 게 많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조금 얘기를 하고 의견을 같이 나누어 보고 싶었어요. 네, 좀 다른 분들도 이번 대회를 보면서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지 전 좀 궁금해요. 이 정말 일단 재밌고 대회가 너무 재밌고, 그 다음에 이 세계 야구의 수준이 많이 올라오고 이제 정말 엇비슷해졌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팀이 어떤 팀을 진짜 뭐 누워가지고 이기고 이런 건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계신지. 네, 이런 게 좀 궁금해서 이런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예시로 사실 코이드 게임이 별로 안 나오고 있어요 생각보다. 네, 코이드 게임이 물론 코이드 직전에 저지한 나라들이 있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코이드 게임이 나온 거가 이 11일에 있었던 중국과 호주 경기 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코이드 게임이 나온 게. 나머지는 코이드가 나온 게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의외의 결과들이거든요. 왜냐면 그 1회, 2회 때를 생각해보면 코이드 게임이 진짜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코이드 게임이 안 나온다는 것도 그래도 경기가 될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야구 약체팀이라고 생각한 팀들도. 예,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 이제 최하위를 한 팀들은, 그러니까 조별 최하위는 이 지역 예선으로 내려간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역 예선으로 어떤 팀들이 내려갈까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면 A조에서 쿠바가 최하위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B조에서는 참 어이가 없는데 우리나라도 위험해요. 지금 최하위가. 물론 중국한테 지 거란 생각은 아직은 안 하지만 이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네, 버려야 되고, 만에 하나 중국한테 지면 우리나라가 지역 예선 해야 돼요 다음 대회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짜 많이 달라졌다는 거, 네, 얘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내일 아무튼 박성용 선수가 내일 선발 등판하니까 또 좋은 투구를 꼭 해가지고 우리가 꼭 승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네, 물론 이미 많이 아파졌지만 그래도 마지막 자존심 지키고 정말 쇄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내일 또 체코전 이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